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분당으로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여도 분당에 이제 곧 30년 되어가는 아파트에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17평이 10억까지 갔었다라고 하면 그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이때 10억짜리 아파트에 9억까지는 LTV 40% 그리고 남은 1억은 LTV 20% 적용해서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총 약 3억 8천만 원 정도 대출 받았다고 하면 요즘 금리도 급격히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8%까지 간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매달 원리금은 280만 원씩 그리고 30년 동안 갚아야 하는 이자만 6억 2천만 원입니다. 부동산에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은 그만큼 분당의 입지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많이 활용되는 말입니다. 지금 분당 사는 사람들을 걱정할 때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분당 사는 사람들을 걱정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분당마저도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 가장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당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 하락 정상화의 결정적인 이유를 아시게 된다면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남들은 돈을 잃고 있을 때 나는 돈을 버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니 이번 영상도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여기저기서 분당 하다 보니 여러분들은 모두 분당이 대충 어디쯤인지는 알고 계실 것이고 분당이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비싼 입지다라는 사실도 역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던 분당도 부동산 하락장이 되고 침체 분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4억, 5억씩 하락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새 아파트 짓겠다고 2억, 3억씩 추가 분담금, 내 돈, 생돈, 이 현금 내가면서 재건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1기 신도시 그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고 가장 비싸다는 분당에서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 답사를 다녀온 정자역 인근, 이 오리역 인근의 아파트들에서도 입지와 평형에 따라서 특히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분당에서 특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분당선, 수인분당선의 정자역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 한솔마을 주공 5차 아파트는 가장 작은 평수인 17평이 작년 9월에 최고가 9억 6,500만 원까지 거래되었다가 올해 8월에는 직거래 기준으로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19평 역시 작년 9월 최고 10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올해 10월에는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으로 하락한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의 가장 남쪽 이 분당과 죽전 그 경계 입지에 있는 아파트인 분당 무지개 마을의 하락세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분당 무지개마을 2단지 아파트의 38평형은 작년 6월에 최고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지난달에는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무려 5억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마을 5단지 아파트의 33평형은 작년 8월에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올해 10월에는 7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마찬가지로 4억 5억 가까이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당 무지개마을은 2019년, 2020년쯤에 이 동네 안에서 한번 이야기가 돌았던 이 오리역의 하나로마트에 SRT 정차역이 추가된다라는 뜬 소문으로 인해서 가격이 한 번 더 뻥튀기 되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그 하락 폭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정자역의 한솔주공 5단지 17평이 최고 10억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5억으로 다시 하락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이 10억으로 오른 게 아니고 원래 5억짜리인 집을 10억에 팔았던 것이다 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는 5억짜리 집을 10억에 팔아도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분당에서 뭐가 달라졌길래 그때는 10억에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었는데 이제는 그 반값인 5억에도 거래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 이 분당만의 하락 이유를 알려면 분당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당의 재건축 그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분위기와 재건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그때 꼭지에 산 사람은 지금 원리금으로 얼마를 갚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당의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용적률, 대지지분, 그리고 부동산의 용도 지역입니다. 이번에 반토막 난 정자역의 한솔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한솔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아파트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가 매도 청구 소송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또 리모델링 일정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한솔주공 5차 아파트는 전체 1156세대 중에서 소형 평수인 17평 그리고 19평이 750세대로 무려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평수인 23평이 180세대이며 중형 평형인 30평 그리고 31평이 236세대로 가장 적습니다. 이것 가구 구성만 보아도 쉽게 말해서 가구당 대지 지분이 매우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된 땅 면적을 소형 평수 아파트로 쪼개 두었기 때문에 막상 한 가구가 가져가는 대지 지분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이 되려면 대지 지분도 한 20평 가까이 되면서 땅도 넓고 용적률도 100% 내외 수준으로 아직 더 쓸 수 있는 면적이 넉넉해야 그때 비로소 재건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넓고 용적률이 낮다고 해서 재건축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비로소 재건축을 해볼까 말까 이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 한솔주공 5단지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1기 신도시의 거의 모든 아파트들은 대지 지분도 부족하고 용적률은 이미 15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재건축이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동산의 분위기와 재건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용적률이 높고 대지 지분이 낮아도 돈을 많이 내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승장 동안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가구당 2억 3억 투자해서 재건축시켜서 새 아파트 만들어 두면 가격이 5억 6억씩 올라가니까 재건축한다, 리모델링한다 이런 분위기가 막 붙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락장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4억 5억씩 빠지는데 뭐 하겠다고 2억 3억 추가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만드냐 하는 분위기로 반전되었습니다. 2억 3억 돈 낼 거 다 내고 아파트 새로 짓는 동안 또 한 5년 6년 동안 다른 데 이사가서 이자 내면서 전월세 살다가 새 아파트 다 지어졌다고 해서 돌아왔더니 막상 가격은 또 4억 5억씩 하락해 있으면 말 그대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이 재건축, 리모델링 진행이 더더욱 어렵고 제 아무리 입지가 좋다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도 재건축 바람이 모두 빠져버리며 더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주식 투자의 신이라는 이 워런 버핏은 밀물 때는 모두가 즐겁게 수영을 하고 있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수영복도 안 입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격언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는 시장입니다.
분위기 좋고 가격이 무한히 오른다고 할 때는 소형 평수여도 상관없고 역세권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냥 1기 신도시 전부 다 재건축 잘 될 거다라는 한마디로 뛰어들었는데, 하락장이 되고 내가 샀던 아파트가 거래가 될 때마다 억씩 하락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맨 땅에 헤딩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 꼭지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원리금으로 매달 얼마씩 갚고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를 9억 6,500만 원에 살 때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 한 달에 279만 원씩 갚아가면서 30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 12월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을 보면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9억까지는 LTV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9억 6,500만 원에 거래된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차 아파트도 9억까지는 9억의 40%인 3억 6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 9억 초과분인 6,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20%인 약 2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왔을 것입니다. 합치면 약 3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던 셈이지요. 본격적인 금리 상승은 올해 초, 올해 중순부터 시작되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금리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보니 매매 당시의 연 이자율을 3%로 치면 월 상환 금액은 1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무려 8%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금액에 8%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무려 월 상환 금액이 279만 원이 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작년에는 160만 원에서 올해는 279만 원으로 무려 12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자가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면 30년 동안 꼼짝없이 매달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은행에 꼬박꼬박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가격도 벌써 4억, 5억 이렇게 하락하였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집은 오늘이 가장 싸다,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므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바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2021년 9월 당시의 전후 분위기를 보았을 때 그때 제 예상으로는 이런 분위기에 역세권도 아닌 곳에 17평짜리 소형 평수 거래라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객관적인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상태로 덜컥 매매를 한 영끌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저 제 생각일 뿐이지만 하필 상승장이 거의 끝나가던 꼭지에 샀다는 점, 그리고 실거주 가치도 적고 투자 가치도 적은 17평짜리 소형 아파트라는 점, 분당 중에서도 정자역 근처의 아파트이지만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입지도 애매한 단지라는 점을 보았을 때 남들 다 사고 지금이라도 막차 타야 한다고 하니까 물건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싼 물건을 잡은 수요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요였다면 당연히 대출도 매우 많이 받았겠지요. 물론 많은 분들은 그때 영끌한 본인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심리라는 것이 정말 무서워서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상승 꼭지를 잡은 수요도 그저 두려움에 패닉 바잉을 한 마지막 수요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경제 용어 중에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산 가격이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면 그 가격도 괜찮은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끌에서 아파트를 비싸게 산 바보이지만 나보다 더 바보가 있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주기만 한다면 내가 영끌이든 아니든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복불복,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것이지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분당의 하락 분위기와 분당만의 하락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입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손 꼽을 만큼 좋은 입지이지만 지난 상승장 동안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해서 뻥튀기 되었던 가격이 하락장에서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재건축을 볼 때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재건축과 부동산의 분위기에 대한 관계, 그리고 잘못 연끌하면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하는 이자까지 모두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남들은 돈을 잃고 있을 때 오히려 나는 돈을 버는 그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와 그 지역만의 특징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전달드릴 예정이니 소식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